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알아가고 있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네, 오늘은 좀 중국의 그 중화 사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그냥 가볍게, 심도 있게는 하지 않고요. 그냥 가볍게 한번 터치해 보는 정도가 어떤가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를테면은 이제 그 외국어 쪽에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인재로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케이스의 사람이고요. 그래서 중국어라는 내용을 갖다가 배우면서 제가 이제 20년 이상 중국하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살아왔던 이런 한국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중국이랑 문화랑 언어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급기야는 이제 중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조금 이런 케이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아마 한국 사람들보다는 중국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좀 고민을 해보고 또 접촉을 해보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고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기억이 2010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LG라는 우리나라의 기업체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인턴 직원 중에 중국 그 젊은 친구였어요. 90년대생인지 00년대생인지 그거는 명확하지 않아요. 90년대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그 스촨 정두 사천성에 있는 그 스촨 다쉐라고 사천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졸업을 해서 글로벌 컴퍼니에 인턴으로 이제 한 달 정도 일을 하다가 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옆자리에 앉혀놓고 제가 막 알려주고 이러면서 같이 일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연락이 끊겼는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 부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친구의 신경을 안 쓰고 저한테 이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근무하는 날 점심때에 회식 비슷하게 둘이 조금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잘 가 그래 뭐 이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대화는 이제 중국말로 했죠. 그 친구 한국말 잘 못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아직 한국에서 중국을 조금 얕잡아 보던 시각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때 근데 제가 이미 이게 중국이 힘이 세지면 이 사람들이 조금 방향을 잃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늘 있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그런 그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죠. 너 이제 중국 계속 발전하고 그런다고 옆에 있는 나라 무시하고 이러면 안 돼. 우리 진짜 5천년 동안 좋은 이웃이었어. 이러면서 이제 장난처럼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큰 나라가 아니라고. 그때 제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나라가 희망이 있다. 그리고 이 나라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조금 제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중국 체제에 공산당의 당원으로 돼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선 앞으로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 나라 사회와 이 국민들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면 중국은 정말 대단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북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중국이 2017년까지 하고 2018년 이후가 좀 많이 변한 것 같다. 라고 하시는데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어디 있냐면은 그 중국의 이제 국가주석 하시는 그 총석이 그 연임하는 거를 갖다 폐지를 하는 게 이제 2018년도 초에 아주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는데 그 해석이 들어갈 때 중국 사회하고 체제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해석이 잘못 들어가면서 이제 확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제가 느껴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이거는 이제 중국의 정치 체제는요, 한국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되게 비슷한 게 없어요. 한국으로 없고, 옛날 로마 시대 과두 정치라고 혹시 아세요? 과두 정치라고, 소수의 이제 그 국가 리더가 자기들끼리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과 그나마 좀 흡사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그 덩샤오핑이라는 중국의 이제 국가 지도자 시대를 지나면서 중국 사람들 스스로 봤을 때 이런 체제가 우리한테 잘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주석 연임이 이게 지금 뭐 가능해지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체제가 변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절대로 어떤 그 특정 인물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선 뭐 무분별하게 뭐 이런 거를 활용하고 뭐 한국 전두환 시대처럼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일단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측면이 또 있었다. 우리가 좀 이런 걸 알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한국하고 북한하고가 아마 서로를 가장 잘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군 생활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모든 작전 계획을 다 북한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아마 북한도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요 중국의 급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뒤 정황을 봤더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미국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얽혀버린 거예요.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느끼기에 미국하고 중국의 형사가 아닌가 싶어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미국이 뭐 바람만 불면 중국 뭐 쓰러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근데 트럼프 때 이제 무역전쟁 초반에 이렇게 때 이제 중국 끝났다라고 했었거든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중국이 없으면 미국도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꼬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한테 거대한 기회로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그거를 그렇게 활용을 하는 어떤 실용적인 접근보다는 뭐 누구는 싫어, 나는 누구는 무조건 싫어 이런 쪽으로 이제 투정 부리듯이 가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기회를 활용하는 게 조금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얘기가 이제 조금 길어졌는데요. 미국이 봤을 때 중국의 약점이 어느 나라나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문제 많죠. 가계부채, 뭐 인구 증가율 지금 뭐 떨어지고 있고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 이기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아주 확실한 스토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 상태로 쭉 가버리면 한국은 인구가 없어져 버리고 북한은 계속 늘어나든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전쟁이고 뭐가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냥.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든지 약점이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근데 중국은 어떤 약점은 뭐라고 봤냐면 어떤 이제 분열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관리나 대비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요거를 지금 유튜브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또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해서 최대한 지금 제가 표현이나 이런 거를 조금 조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듣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럼 이게 이제 중화사상이랑 무슨 관계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정치라는 게 순기능을 순기능을 발휘할 때도 있고 조금 이제 하다 보면 안 좋은 기능이 나올 때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정상이라고 보는데요. 대신에 이제 순기능을 좀 더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건강한 사회겠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이 정치하는 분들이 국민들의 어떤 심리를 갖다가 많이 활용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은 이것 때문이야 라고 확 제시를 해서 그거를 공동적으로 싫어하게 만들어 버리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해결이 돼 버립니다. 근데 이런 전략은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왔었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우리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 우리 중국말로 라오바이싱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너무 쉽게 넘어가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좀 그런 거를 활용을 하고 있고 중국도 좀 그런 거를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없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이런 거는 근데 미국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 미국 사람들 중에도 이제 미국 한 번도 밖으로 자기 스테이트 밖으로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대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든 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 뭐 세계는 사실은 플랫하다고 그 지구가 동그란 게 아니고 이제 네모나타 이렇게 믿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고요. 아무튼간에 굉장히 여러 종류의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지금 단결된 상황을 만들지 않아 버렸을 때 오는 그 피해가 너무너무 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사실은요 지금 서구라든지 글로벌 보편화된 어떤 체제의 민주적인 형태로 조금씩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그런 것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그게 중국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천편일률적으로 막 독재를 찬성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이제 그 상대방에 의해서 이것을 역용당할 수 있다 라는 리스크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잘 못 보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미국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전체 국민들을 갖다가 하나로 좀 통합도 시키고 이러면서 지금 등장을 한 게 이제 그 중국몽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그 다음에 우리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강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요, 중국의 젊은 사람들, 중국말로 하면 이제 링링호, 뭐 이링호 이런 친구들은요, 중국이 지금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 이 친구들의 불만을 어떻게 표출을 할 데가 없고, 그 다음에 중국은 뭐 집회나 결사의 자유가 지금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회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좀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표출을 할 수 있는 데가 사실상 그 애국과 관련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굉장히 중국을 좋아하고 또 오랫동안 옆에서 중국과 함께했던 5천년 동안 같이 있었던 이웃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이웃 중에서도 중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요, 만약에 중국이 진짜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받아내고 그 사람들이 또 자기 거를 갖다가 존중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이런 사회가 된다 그러면 지금 미국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가 될 거예요. 중국은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중국 현지에서 살면서 그런 에너지와 그런 창의력들,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제 같이 눌려지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당장 눈앞에 있는 위기는 이겨낼 수 있지만, 굉장히 그 인류 역사에 진짜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또 동시에 없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옆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안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조금 가지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조금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중국은 조금 정주 베이스, 그러니까 자기가 딱 정해진 지역에 사는 그런 느낌이 조금 강하고 거기에 좀 최적화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일부 저 같은 사람들은요, 바리바리 돌아다니는데 이게 좀 더 최적화돼 있지 않은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국만 있는 게 아니죠. 동남아도 이제 새롭게 뜨고 있고, 또 이제 미주도 있고 유럽도 있고, 우리가 행동 반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반도라고 딱 지정을 해버리고 생각을 해버리면 또 한반도도 우린 그 절반이잖아요. 섬 그 밑에. 그러니까 그게 할 게 되게 없어져요. 할 게 되게 없어져요. 근데 시각을 이렇게 돌리면 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부 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그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조금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좀 더 분노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휩쓸리기보다는 우리는 좀 더 우리 나름대로 가치 기준을 정확히 보고, 얘는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떤 또 새로운 기회가 있겠구나, 자, 이렇게 조금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좀 이런 식의 시각으로 보는 거고요. 또 굉장히 이제 옳고 그른 거를 중시하는 분들은 이렇게 안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그 안에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 의견은 그냥 중국과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어떤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런 목소리도 있구나, 이 정도로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요새 뭐 올림픽 관련해가지고 막 속상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또 올림픽의 원래 또 가치는 이제 스포츠를 통한, 얘기가 또 옆으로 새니까 그런 좀 본질적인 거로 우리가 좀 돌아가자고요.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는 차코페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